대한민국 비상사태라 사상 초유의 상황.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사진 한 장을 보십시오. 이주호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밤사이에 말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행이 됐습니다. 대행이 됐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은 이미 유고 상태고요.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고 있었는데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가던 권한대행의 대행이 국회에서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을 했어요. 탄핵을 하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탄핵 전에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대행까지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부총리가 대행이 된 거예요. 야, 진짜 나라 아수라장이죠. 이거는 비상사태가 아니라 나라가 엉망진창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붕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라를 만들까요?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뭉개버려도 되는 건가요?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표를 내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권에서는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개 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다 정치는 권력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전에 사퇴를 한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결국은 말입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파기환송에 대한 쉽게 말하면 보복 아닐까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보복하는 겁니까? 아니, 실제로 일어난 것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 위법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예요. 김문수가 골프 치지 않았다. 골프 쳤잖아. 거짓말이잖아.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는 거 유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거 사실, 이 사실 자체가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 유죄. 이게 2심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죠. 1심하고 거의 똑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으면 이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또 받겠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쉽게 말하면 잘라버린 거예요. 아니,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지금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이런 상태에서요,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복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행정부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까지도 탄핵을 한다? 이거는 미친 겁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거를 미쳤다고 이야기 안 하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봐도 그냥 무너져라, 대한민국 망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진짜 잘못됐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라면서요. 진짜 웃기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면서요. 아니, 사법부는요, 법치를 시작하는 국가의 운영 틀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요? 아니,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국민의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수장을 탄핵을 해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대로 가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진짜 쪼그라들 겁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 보세요. 안 그래도 대한민국 지금 최악입니다. 2024년 2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장을 했었잖아요. 3분기, 4분기 0.1% 성장에 그쳤습니다. 2025년 1분기 마이너스 0.2%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을 시킨다고 난리를 치니 사퇴를 하는 아주 최악의 사태가 발생을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여러분,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없고요, 대한국이라는 국민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라는 더 심각하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법은 법대로 법치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했으니까 고등법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고등법원에서 이제 재판정을 정할 거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판정을 정하고요. 또 그 재판정에서는 선거 공판에 관한 서류를 직접 가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장 빨리 판결을 내리고, 재상고를 하더라도, 그죠? 재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도 가장 빨리 판결을 내려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모든 판결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그들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최대한 법치를 세우고 법치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엔 더 강한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빨리 진행을 하고 재판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자칫 잘못하면요, 5월 10일에서 11일, 5월 10일, 11일이 대통령 후보 등록일이거든요. 이때 등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법부에서 대법원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유죄로 확정지어지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도 없이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진짜 나라를 망치는 거다. 이것은 결국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법치를 세워서 법치대로 대한민국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을 했다는 것은요, 저는 갈 때까지 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나라가 지금 백척간두에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선고가 파기환송으로 나면서 민주당은 그 보복 차원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을 하고, 그 과정에
사퇴를 해서 이제 대한민국에는요 경제 수장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경제가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경제는 이대로 꼬꾸라지고 붕괴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경제는 한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사령탑이 없어요. 경제를 어떻게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욕에만 지금 불붙은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정당의 본연의 활동, 정치의 본연의 의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자기 권력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라를 통치를 하면 나라는 산으로 갑니다. 그만큼 나라는 어려워진다는 뜻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요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지하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